제가 지난 4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유권자인 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 이제 보고드리는 순서인데요. 뭐 하루 내에 보고 드릴 수 있지만은 딱 11가지 주제만 갖고 간단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5분 좀 걸리니까요. 여러분 참조하시고 화장실 가실 분은 화장실 가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의정활동 성과는 또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20년 총선 때 전남 동부권의 민주당 후보들 5명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 등원 후에 우리 민주당 15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법안을 제출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인 21년 6월 달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드디어 여순사건 발발 이후 73년 만에 회원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동안 여순사건 제정이 여러 번 시도가 됐는데 실패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역 내 민간 유족들하고 경찰 유족 간에 갈등을 핑계로 보수 정당, 국힘당이 그전에 자유당이, 민자당이, 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법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선6기 시장 때부터 민간 유족, 경찰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동유령제 지냅시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화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고 건호봉 시장을 거치면서 그것도 이루어져서 국힘당이 반대할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유족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게 되고 이것이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분이 있던 국힘당 여러 원내대표, 행안위 간사, 또 행안위 의원들을 집중 설득해서 행안위 통과되니까 본회의가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법 제정이 73년 걸려서 늦어진 것도 죄송한데 오히려 우리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에서 저한테 감사표를 줘서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고 위력묘역 조성, 그 다음에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야죠. 제주 4.3 사건법처럼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좀 더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주체가 돼서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시작한 일입니다. 재정 여건과 전문성 갖춘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주관한 내용을 담은 박람회법 개정안이 21년 4월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바로 그해 말에 농해수기 통과했는데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거의 10개월간 잡혀 있었어요. 누가 잡았겠어요? 광양의 서동영 의원, 여수 울지역 9분 국회의원이 길을 쓰고 반대해서 이게 안 나갔는데 다행히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이 되고 제가 인권위원장, 당의 실세가 되니까 그게 풀려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려면. 그래서 이제 작년 5월부터 항만공사에 의한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공사 내에 엑스포 사활용 추진단이 설치되고 자회사인 여수 주식회사 엑스포 관리가 설립돼서 박람회 재단들 전원 고용 승계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심의하는 박람회 사활용 심의위원회에 우리 여수 15명 중에 5명, 우리 여수 시민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제가 법적 근거를 뒀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박람회 사활용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 20억 예산으로 사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이 2년간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첨단 국제전신 컨벤션 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의 미래 청사진이 2년 뒤에는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과는 여수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일인데요.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우리 여수대가 전남대에 흡수통합될 때 정부하고 전남대가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17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제가 22년 하반기에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조 교육부총리 이 문제 집중 추궁해서 무려 17년 만에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행할 책임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국회에서 받아냈습니다. 도대체 우리 여수 시민들이 갖고 있던 큰 재산인
국립여수대학교 없애면서 약속받은 건데 뭘 해줄라냐, 어떻게 하려냐가 물었더니 교육부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병원 여수 분원을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승인해서 2003년 정부 예산내 부관으로 그것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다 합의가 됐는데 또 이걸 전남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순천 국회의원, 목포 국회의원, 여수울 국회의원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을 정부 부관서에 못 넣어서 작년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교육부는 오케이 하다 그러는데 또 여수시의 일부 정치 세력들이 반대하고 이를 눈치 본 우리 시장님 계십니다만 여수시도 적극적이지 않고 전남대도 뭉구장 그래서 못했어요. 그 용역 과제가 좀 올해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어떻게든 교육부는 용역하라고 예산까지 다 내려주는데 전대에서 액션을 못하고 있고 왜?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나머지도 전남의 다른 지역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전남구 내신설이 있는데 여수 대학병원 들어서 버리면 안 될까 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좀 합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번째 성과는 우리 여수 고속도로 건설 초석을 마련한 건데요. 22년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총리,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도하게 설득해서 여수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쪽지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에 없었는데 국회에서 밀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에 호남 제1의 산업도시가 여수인데 이런 여수에 고속도로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실제 없잖아요.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실시해서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최적의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요즘 시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속도로 노선에 내 땅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노선이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제가 땅이요. 우리 문수당 허문장이 우리 아버지 상속받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거짓말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이제 여수시에서도 이 교통량 용역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작년 11월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제3차 국가 도로망 건설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앞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로에서 대두라에서 금오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민선엽기 시장 시절부터 이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국도 성격 여수시의 하여튼간에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안 됐고요. 제 국회의원 공약상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당선된 다음에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김영록 지사 찾아가서 여러 번 찾아가고 땡깡도 부리고 못도 결국 제가 다음 선거 때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도에서는 딱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방도니까 도가 100%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전례가 있다. 신안하고 완도 다리 놓을 때도 도하고 해당 시장 군하고 절반씩 분담했대요. 여수시에서 절반 되라 그러는데 당시 시장님은 절반 되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미뤄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 때가 돼서 우리 정기명 시장님 공약에 이걸 반영을 하고 당선돼서 정기명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비용 분담을 동의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거 같이 가서 남면 주민들한테 올 1월 내리 2월 달에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안도에서 연도까지 다리를 놔야 되는 안 되니까 연도 분들이 지금 앙앙 불러가고 계신데 그것도 도비 시비로 놓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 노선을 현재는 국도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국도로 바꿔서 국비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연도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좀 팍팍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성과는 여수항의 미래 10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여수항 개항 100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해수부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21년도에 제가 농해수 의원이니까 해수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23년이면 개항 100년, 여수항이 개항 100년을 맞는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해수부를 목을 졸라가지고 이것도 쪽지 예산으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여수항을 해양관광복합 거점항만으로 기능 개선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여수해수청, 해양수산공공기관은 신북항으로 이전해서 집조화한다. 선석을 확충해서 크루즈 모항기지를 건설하는 등 해양관광 복합 거점항을 구축한다. 여수 엑스포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한다. 신북항에서 구항으로 이어지는 국동어항을 연결하는 수제선 정비, 지금은 돌산덕에 밑이 막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해서 수제선을 연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잠겨 있는데 이거 해수부에서 한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 해수부가 너희들이 한 용역 결과니까 이것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수부에서 지금 반영 절차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용역에 나와 있는 대로 해수청을 신북항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해수부 자체 계획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 정기명 시정부에서 여수시에서 또 해수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가 여서동에 있는 해수청사를 살 의향이 있으니까 빨리 저로 가라라고 공문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시하고 힘을 합쳐서 이 용역 결과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만 맡겨놓으면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수시, 목마른 사람이 샘파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수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서, 저도 힘을 합쳐서 해수부를 어떻게든 하여튼 간에 닥달을 해서 빨리빨리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수산 관련 제도 개선을 했는데, 제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에요. 뭐냐면 굴껍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수산부산물을 친환경, 위생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환경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법은 통영의 정점식 국힘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왜? 통영도 굴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야 협치, 동서합의 상징물이 됐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많이 냈는데, 그래서 굴수협 조합원들이 저를 비교적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정치망업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시키는 또 법 개정안을 좀 제가 냈습니다. 원래 허가만 감척인데 정치망업 여러 업이긴 합니다만은 허가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정치망업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을 바꾸고, 또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비과세한 데가 3천만 원이었던 우리 양식업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그런 소득세법 개정안도 저희가 통과시켰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양 관련 제도 개선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해양내적관광진흥법을 만들어서 해양관광공사를 만들고 그것을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인데요. 이 법안이 지금 농해수기통과에서 법사위가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해서 반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내에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수가 해양관광 레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이루어진 결과물인데, 재작년이네요. 벌써 22년 3월 9일 날 20대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의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만, 우리 여수는 무려 86%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남 국회의원 최초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경선 때부터 지지 선언하고 경선 때부터 전남을 책임지고 본선 때까지 앞장서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많은 시민들, 도민들의 질책을 좀 받았어요. 일부 국회의원들, 당의 핵심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무능하고 무도덕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탄생시켰다 그래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갑지역위원회가 공천한 18명 후보 중에 딱 한 명 시의원 떨어지고요, 17분이나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 번째로는 당직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민주당 인권위원장 임명받아가지고 윤석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이재명 대표 탄압 등 야당 탄압에 당당히 열심히 맞서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 출발한 다음에 원내 부대표로 임명돼서 매주 화목요일 아침마다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국회 운영위원이 됩니다. 원내 부대표는. 그래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철저히 좀 견제하고 닥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이 검사범죄 대응 TF 주도로 민주당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수차를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서 헌재에서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 특히 2명,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장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수차는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으로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이게 윤석열 검찰이 무너진 것이 극소수의 그 정치 검사들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분들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악심을 먹고 가서 제가 대표로서 앞장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인과 동시에 앞으로 해결될 과제인데요.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묵인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맞서서 여러 가지 반대 활동을 펼쳤는데 결국은 지금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측에서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간다는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일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막아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현안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가 무대응하는 것 추궁하고 규탄했고요. 아울러서 위기에 처한 수산업을 살리는 방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국민 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라는 거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 가보니까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질책했더니 경향신문에 일면 탑기사로 보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수갑지역 도시원님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날 이수신 광장 등에서 서명운동 진행했고요. 대통령실 앞 광화문 광장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일본 정부, 윤석열 정권 규탄했고, 특히 작년 7월에는 찜통도의 속에 3일간의 일본 원정 항의 투쟁단에 참가해서 일본 총리 관저 항의 방문하고 일본 야당 면담하고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 도병진도 진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무책임,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일관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 특히 수사인 여러분께 많이 송구스럽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것은 1년도 안 되지만 남아있는 것은 50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막아낼 거다.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4년간 주요 정활동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처럼 다양하고 중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